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은 장난감 시장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전보다 장난감 종류나 단가가 높아진 영향도 있겠고요. 뭐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 느꼈던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는 어른, 즉 키덜트의 소비가 증가하는 영향도 있겠습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세계 장난감 시장 규모는 2022년 하나로 120조 원에서 2026년 134조 원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목돈연구소에만 있는 주말의 극장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현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영화 가져오셨습니까? 픽사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4입니다. 아, 이거 전 시리즈 다 봤죠. 아, 그러세요? 네. 저는 2회차 전 시리즈. 네. 픽사는 다른 존재 대복이란 영역에 특화한 스튜디오인데요. 토이스토리 시리즈가 장난감 대복이라면 물고기 대복이인 니모를 찾아서 영혼 대복이인 소울 같은 작품도 있죠. 오. 인사이드 아웃이란 작품에 이르면 기쁨, 슬픔 등 감정 대복이 같은 아주 독특한 시도를 하기도 하고요. 이걸 대복이라는 최대 공약수로 묶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안 해봤는데 와, 박창현 천재설. 아, 괜찮습니까? 자, 천재 박창현 기자와 함께 토이스토리 4 이 장난감 얘기를 왜 가져왔을지 요 궁금한데요. 장난감 시장은 우리 경제에서 한 번도 장난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오. 우리나라 장난감 시장 규모가 연간 2조 원 수준인데다가 부모들에게 어떤 비싼 가격으로 그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장난감들이 가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어마어마하죠. 최근에는 인도가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 장난감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수입 장난감에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한편 자국 기업엔 보조금을 제공하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에서 시의성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장난감 이야기를 토이스토리 4를 들여다보면서 함께 나눠보시죠. 맞네요. 그 어렵던 옛날 그 시절에도 우리는 미미를 가지고 놀았다. 네. 그래요. 미미 집까지는 안 사주셨지만 영화 내용부터 함께 볼까요? 4편까지 나올 정도로 세계적 인기를 끈 작품입니다만 아직 한 번도 토이스토리를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캐릭터와 세계관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이스토리는 장난감의 삶을 다룬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연령대를 초월한 사랑을 받은 건 어른도 공감할 만한 주제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이겠지만 직장인이 감정이입하며 볼 만한 코드가 많습니다. 직장인의 애환까지 느꼈다고요? 네네. 토이스토리를 보고? 네네.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2편은 주인의 선택을 받았을 때에만 자기 자리가 생기는 장난감의 숙명을 담았는데요. 장난감들은 자신과 주인의 관계가 영원하다 생각하지만 주인이 자기보다 더 좋아하는 장난감을 갖게 되면 자리를 뺏기기도 하죠. 또 주인이 아동에서 청소년이 되면 처분되기도 하고요. 이건 어찌 됐든 간에 기업에서 선택을 받아야 자기 자리가 생기는 직장인의 고충과도 일부분 닮지 않았나 싶고요. 3편은 좀 다른 차원인데요. 내가 평생 다니던 직장이 아예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장난감의 시각에서 풀었습니다. 본인이 종사하는 산업이 격변기에 있거나 혹은 세상에서 사양 산업으로 통하는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할 측면이 많을 것 같은 에피소드입니다. 자, 토이스토리 4 우리 직장인의 눈으로 함께 한번 볼까요? 예, 이직과 전직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읽어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주인공은 카우보이 인형인 우디와 우주 비행사 인형 버즈입니다. 이 시리즈의 아주 긴 주인공들이죠. 버즈라이트이요? 네네. 네. 우디와 연인처럼 친밀하게 지내던 또 이제 보핍이라는 양치기 인형이 있는데요. 이 인형이 다른 집 짐에 쓸려 들어가면서 졸지에 다른 집 식구가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우디가 우연히 보핍을 만나게 되는데요. 보핍은 놀이공원에서 독립적으로 팀을 꾸려 누구의 장난감도 아닌 보핍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독립했구나. 예. 일종의 자영업자가 된 것으로 봐도 되겠죠. 자, 보핍은 개인 사업자가 됐어요. 네. 자영업자라기엔 약간 비즈니스가 크니까 개인 사업자 알겠습니다. 혹은 법인 네. 대표가 된 요 네. 옛 동료를 보는 우디의 마음은 싱숭생숭할 것 같아요. 네네. 우디는 보핍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장난감 스피릿을 잃은 것을 좀 안타깝게 여기고요. 보핍은 반대로 우디가 여전히 인간의 사랑이나 갈구하는 장난감으로 남아있는 것을 딱하게 여기죠. 다만 우디의 얼굴엔 보핍의 자유분방한 삶을 다소 동경하는 듯한 기색이 스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디는 시리즈의 주인공인데 우디의 주인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죠. 네네. 원래 이 시리즈에서 장난감들의 첫 주인은 앤디라는 소년이거든요. 앤디가 대학에 가면서 옆집 소녀 보니에게 장난감을
장난감들을 물려줍니다. 본인은 유치원 첫 예비 소집일에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 포크, 아이스크림 스틱, 씹다 버린 껌 등으로 장난감 포키를 만듭니다. 본인은 이 포키가 마음에 들었는지 집으로 데려오고 기존 장난감 무리에 섰습니다. 포키는 그녀의 원픽이 되죠. 이 포키 닮은 예술 작품도 있어요. 꽤 네. 비싸게 팔려서. 네. 그쵸. 포키한테 밀린 장난감들은 아우 속상해 이러겠는데요. 예, 조직에 기여하지 않은 장난감이 갑자기 주인의 원픽이 되니까 다들 부글부글합니다. 특히 원래 쓰레기로 만들어진 포키가 자신이 장난감이라는 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자꾸 쓰레기통으로 막 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구성원들은 더 힘들어하죠. 네. 우디는 이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는 포키에게 너는 쓰레기가 아니야, 본의의 장난감이다, 뭐 이렇게 계속 다독여야 하는 중재까지 받게 되고요. 아, 마치 윗선에서 꽂아 넣은 저성과자를 어떻게든 끌고 가야 하는 직장인의 고충을 보는 듯합니다. 장기 근속으로 심란해진 주인공 우디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OTT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요. 우디 우리 중간 관리자의 그 고충 저는 여기서 그렇지. K 직장인이 느끼는 애환이 이거지. 이게 나이에 따라 아마 보이는 포인트가 다를 거예요. 토이스토리 흥행도 잘 됐습니까? 예, 영화계에는 10억 달러 클럽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국어로 하면은 1조 3,519억 원 클럽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티켓 수입으로 10억 달러를 넘긴 영화를 의미하는데요.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이 클럽에 무려 2편을 올린 성공한 시리즈입니다. 3, 4편이 모두 10억 달러를 넘게 벌어들였죠. 시장을 관통한 포인트가 뭐예요? 토이스토리 1편이 나온 게 1995년이고 4편이 나온 게 2019년이거든요. 1편이 나왔을 때 10대였던 관객은 4편이 나왔을 때쯤 30대 중반이 됐겠죠. 같이 컸네요. 네네. 네. 그런 본인 어린 시절 추억도 뭐 생각나겠다. 뭐 자녀랑 나들이도 해야겠다. 자녀 손잡고 극장에 한번 가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뭐 디즈니는 이런 구조를 전략적으로 파고들어서 라이언킹, 알라딘 등 밀레니얼 세대가 어린 시절 봤던 애니메이션의 실사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옛날에 내가 우디였지 이렇게 보다가 우디가 보니 같은 딸을 낳아서 보니하고 같이 보는 영화다. 그렇죠. 현실 세계의 토이스토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인도가 장난감 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장난감 산업 육성에 다소 국가와 민족적인 사명을 부여하는 듯합니다. 그렇게까지? 네네. 지난해 독립기념일에 모디 인도 총리가 한 연설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여러 가족들로부터 그들의 아이들이 외국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5살 아이가 그런 결심을 할 때 이것은 자립적인 인도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총리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인도의 아이들 너무나도 조숙하지 않나요? 뭐 대부분 그 나이에 외제가 뭔지 국산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이제 외제를 좀 배제하고 자기는 국산을 이제 이용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진짜 그런 얘기 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뭐 어딘가 그런 이야기를 한 어린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립적인 인도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 산업을 그래서 인도는 어떻게 키웁니까? 예, 인도 고속도로 산업개발청은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아 주에 있는 산업도시 노이다에 100에이커에 달하는 장난감 공원을 짓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축구장 50여 개를 이어 붙여놓은 크기입니다. 장난감의 생산과 수출까지 산업의 A to Z를 다 다루겠다는 목표로 설계된 이곳에 입주하면 PLI, 즉 생산 연계 인센티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PLI는 인도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매출 증가분의 비례 최대 6%의 보조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뭐 반면에 장난감 수입 관세는 20%에서 60%로 올리면서 중국산의 인도 유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중국의 세계 장난감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고 인도는 1%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적극적 산업 진흥책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우리나라는 장난감 시장이 어떻습니까? 한국인이 장사 수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양한 장난감을 만들어 왔는데요. 뭐 인기 있는 장난감들은 그 부모들을 굉장히 이 신제품 출시 때마다 벌벌 떨게 하기도 하죠. 그래요.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장난감이 하나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티니핑이라는 장난감 요건 왜 화제가 돼요? 예, 최근 장난감계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뭐 부모 지갑을 얇게 하는 스타로는 티니핑이 있는데요. 2020년부터 방영된 한국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을 기반으로 나온 장난감입니다. 소년 로미가 마음의 요정 티니핑들을 캐치해내는 내용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수십 종의 티니핑이 등장하는데 새 시즌이 공개될 때마다 새로운 버전의 뭐 캐릭터 상품이 나와 부모들 사이에서는 뭐 굉장히 가슴 떨리게 하는 그런 뭐 장난감이다 뭐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신상품이 또 나왔어 아,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이 만화가 저도 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티니핑이 꼬마들인데 이 보도블록에 걸어다니면 보이지도 않고 약간 강아지인가 이런 느낌도 있는데 이 꼬마들이 새로 나올 때마다 되게 좋아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은 이제 어른들은 힘들겠지만 아이들은 즐거워할 것 같기는 한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되게 많이 됩니까? 네, 사실 이게 그 티니핑이라는 게 뭐 좀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이제 좀 언어 습관에까지 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좀 어.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나의 심리 예, 상태. 예. 뭐 이게 캐릭터가 뭐 똑똑핑, 하츄핑, 행운핑, 꽁꽁핑 등 굉장히 직관적인 뭐 땡땡핑식의 장명법을 쓰다 보니까 음. 뭐 젊은 세대들은 뭐 나 오늘 너무 우울핑, 나 어. 너무 허무핑, 뭐 정말 당황핑, 뭐 이런 식으로 뭐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의 사회적 현상에 가까운 장난감을 만들어내는 이 기업은 상반기 적자 전환을 했다고 하니 좀 아이러니합니다. 회사 측은 뭐 판관비 선제적 반영과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적자일 뿐이라는 설명을 했으니 뭐 한번 두고 볼만합니다. 각종 핑이 이렇게 많은데 적자 전환을 했다. 이것도 희한하네요. 좀 지켜봐야겠고 이 핑들하고 토끼 있어요. 토끼. 각종 토끼가 사는 집이 있는데 집 사면 토끼는 안 들어있거든요. 예, 따로 사야 되죠. 네네. 각종 토끼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근데 어른들도 요 장난감 시장에서 절대 배제되는 고객이 아니다라고 들었거든요.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은 장난감 시장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전보다 장난감 종류나 단가가 높아진 영향도 있겠고요. 뭐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 느꼈던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는 어른, 즉 키덜트의 소비가 증가하는 영향도 있겠습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세계 장난감 시장 규모는 2022년 하나로 120조 원에서 2026년 134조 원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키덜트 대상 시장이 성장하다 보니 레고는 2020년 창사 이후 최초로 18세 이상 성인 고객용 제품인 스타워즈 헬멧 음. 세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놀이공원 가서 그 기념품 샵을 털고 있는 건 어린이들이 아닐 때가 많아요. 아, 그래요? 그쵸. 놀이공원에서 어른들이 진짜 많이 사가지고 한 보따리씩 들고 나올 때도 많은데 일본의 키덜트들은 뽑기 장난감에 빠졌다. 이거 최근에 저희가 포켓몬 카드가 뭐 수십억에 팔렸다 네네네. 이 소식도 한번 전해드린 적 있거든요. 예. 뽑기 장난감이 뭐예요? 예, 이웃나라 일본의 키덜트들은 최근 뽑기 장난감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동전을 넣고 캡슐 장난감을 뽑는 이 뽑기 장난감을 일본에서는 가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동전을 넣고 손잡이를 눌렀을 때 나는 소리를 우리는 철컥철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네. 옛날에 문방구 앞에 있었던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캡슐. 예, 일본에서는 이 소리가 가차 가차 이렇게 들리나 봐요. 음. 그래서 가차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일본 캡슐 토이 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차 시장 규모는 하나로 6,500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이 외려 이용자의 즐거움을 키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업체에서 자꾸 새로운 아이템을 그 캡슐 안에 채워주니까 SNS에 자신이 뽑은 가차를 자랑할 수 있는 즐거움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구나. 여전히 초등학교 앞에는 요 장난감 파는 자판기들이 있고요. 일본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예전에도 아키하바라 같은 데 보면 이런 자판기가 쫙 있어서 거기에 남자 성인들이 쫙 앉아서 이거 뽑고 있었던 그 장면이 네네네.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어요. 영화는 재밌습니까? 예, 저는 오늘 토이스토리 4를 아직 안 보신 청취자분들이 있다면 너무 부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난감들의 모험이 어떻게 될지 이제 조마조마해야 하면서 관람하는 즐거움을 처음으로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초반에 직장인 이야기로 풀었으니까 한번 그거로 매듭을 지어보자면 이 영화는 이직과 전직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요즘 직장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정들었던 동료가 회사를 떠난다고 했을 때 어쩐지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 가운데
가운데 의가 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이스토리 4는 동료의 이직에 우리가 좀 의연해지고 뭐 진심으로 축하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동료들끼리의 우정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사측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즉 함께하던 동료가 어디 다른 곳으로 나가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사실 그 업계와의 네트워크가 하나 더 생기기도 하는 거니까요. 우정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도 회사 외연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축복해주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보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의 감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니까 꼭 한번 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토이스토리에 라이프가 들어있네요. 그렇죠? 아, 삶이 들어있죠. 예전에는 이직할 때 막 울고 그랬는데 네네. 지금 막 축하 파티 해주는 뭐 스타트업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네. 옛날에 막 이직할 때 눈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떠나기도 했는데 요새는 완전 옛날 얘기가 돼버렸네요. 지금까지 경제의 눈으로 영화를 다시 보는 시간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